예능계를 통틀어 재간둥이라는 수식어를 도배했던 라디오스타 녹화 현장이 이날만큼은 묘한 긴장감으로 들떴다. 완전체 MC 체제로 재정비된 후 처음으로 이찬원을 다시 초대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원 버튼이 들어오자마자 김구라 특유의 빠른 입담이 공간을 가볍게 달궜고 안영미의 하이텐션 리액션이 뒤를 바쳤으며 유세윤은 특유의 음표 표정으로 이찬원을 장르 불문 흥 폭발 게스트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장 스태프가 진짜 기대한 건 2차원 덕질 퍼레이드도 신곡 라이브도 아니었다. 녹화 하루 전 제작진은 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질문 공모를 진행했다. 나스에 묻고 싶은 이찬원 TMI 같은 키워드가 볶음밥처럼 쏟아졌고 그중 가장 높은 추천을 받은 문장이 문제의 내관이었다. 데뷔 늦었는데도 현빈보다 인기는 덜한 거 진짜 괜찮나요? 놀랍게도 그대로 큐카드에 적혀 무대 중앙 소파 옆 테이블에 꽂혔다. 리허설 때부터 작가들끼리 선 넘는다. 그래도 라스니까를 번갈아 외쳤던 이 질문은 결국 본 녹화에서 이찬원을 향해 날아갔다. 표정 관리의 달인으로 소문난 그가 잠시 눈을 깜빡이며 컵에 물을 채웠다. 김고라는 짜여있지 않은 그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거 그냥 질문만 재미있으라고 올린 걸 수도 있으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이찬원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현빈이 불편해질까봐 오히려 제가 먼저 조심스러운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는 사이니까요. 비교당할 이유도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팬분들도 우리 관계를 그냥 2배로 응원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요. 한 박자 늦게 터진 방청객 박수의 스튜디오는 금세 따뜻한 온도로 전환됐고 김고라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역시는 역시다라며 엄지를 들었다. 녹화 종료 후 한메인 작가가 우리 질문 선정 과정이 과했죠. 죄송합니다라며 허리를 꾸벅 숙였고 이찬원은 덕분에 방송이 더 살아났으니까 웃으며 대기실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BJ가 꺼진 뒤에도 여운을 남겼다. 비교가 아닌 공존이죠. 빅트로이케 같은 거요. 언뜻 농담처럼 보였지만 트로트계 후배 선배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치고는 꽤 신선했다. 이찬원은 어중간한 40대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를 가교형 멘토라는 새 정의로 바꾸고 있었다. 라디오 스타가 녹화 직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날 밤 다른 채널에서도 열기가 치솟았다.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이 찐팬하우스 특집으로 이찬원 바라기로 제2의 인생을 열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선 것, 주소지조차 익명 처리된 어느 골목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면 문을 여는 순간 풍경이 달라진다. 벽면 내면이 무렴한 3,306장의 사진으로 도배돼 있고 천장엔 5년치 공연 소나트 사진이 촘촘히 매달려 별자리처럼 반짝였다. 중앙 테이블 위를 가득 메운 건 직접 주문 제작 인증 스티커가 붙은 희귀 굿즈. 실제 키와 무게를 그대로 본뜬 등신대 팬클럽 공구로만 구할 수 있다는 피규어. 심지어 실제 무대 스탠딩 마이크와 동일 모델까지 배달시켜 놨다. 침대 깔개엔 찬또만 놓을 수 있어요라는 자수문구가 빛났다. 심지어 주인공은 늦은 밤 덕질 투어를 온 팬들을 위해 옥탑 게스트룸까지 내어드린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덕질 친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집에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서사가 숨쉬고 있었다. 주인공은 갱년기 무기력으로 한동안 앉아서 숨만 쉬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들려온 이찬원의 진또배기 한 소절에 가슴이 갑자기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고 노래 듣다가 울면서 웃었다는 경험담을 가족에게 털어놓자 남편과 자녀들이 오히려 덕질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가족회의 뒤 엄마가 행복해야 집도 산다는 표 아래 옥탑방이 본격 개조됐고 팬카페 닉네임 옥탑 찬또가 탄생했다. 방송 카메라가 집안을 스캔하던 도중 제작진은 뜻밖의 장면을 포착했다. SNS DM으로 덕질 입문 상담을 받는 중학생 춘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온 70대 팬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들에게 이찬원 영상을 틀어주다 방구석 공연 프로그램을 짠 간호사까지
주인공은 자신의 옥탑방을 덕질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2,000원 예능 클립, 라디오 라이브 심지어 탈곡기 리믹스 버전까지 틀어주며 심화 수업을 진행했다.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울다 가요. 2,000원 노래가 해결해 줄 거니까요. 제작진이 가장 놀란 장면은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한켠. 벽면을 캔버스 삼아 만든 찬또 기도 명패에는 팬들의 고민 상담 글이 줄지어 붙어 있었고, 주인공은 매일 밤 사진 앞에서 작은 조명을 켜두고 모두가 건강하게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기리라고 울졸인다. 취재를 마치며 PD가 당신에게 2,000원이란? 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노래로 대리 호흡시켜주는 인공호흡기예요. 여기 심장도, 여기 폐도 덕분에 다시 뛰어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와 2,000원의 라디오 스타 에피소드가 같은 밤, 같은 시간대에 전파를 탔다. 온라인에선 형제캠이라 불리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팬덤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원과 비교 말고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2,000원의 극렬 덕질 사례는 공존이 곧 삶의 활력이라는 역설을 보여줬다. 트로트 업계는 현재 이른바 멀티 팬덤 교차로 시대를 맞고 있다. 한 가수를 좋아하다 다른 가수의 매력에 눈뜨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팬덤끼리의 콜라보 팬아트, 기부 프로젝트도 늘었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백은하 소장은 아이돌판의 응원봉 문화가 트로트계로 넘어오면서 나눔, 호흡, 치유라는 층위가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번 2,000원 라디오 스타 방송 이후 현빈 팬카페에서는 우리가 먼저 비교를 멈추자라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개설했고 2,000원 팬카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휴대용 스피커 500대 기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러나 열성적 사랑은 때로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해지기도 한다. 라디오 스타 제작진은 질문 선정 실수를 공식 사과했고 SBS 측도 사생활 존중을 위해 주소지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선긋기나 비교 구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주말이 지나고 2,000원 등 SNS에 짧은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형제가 많으면 행복이 많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즐깁시다. 그 셀카 속에는 음악방송 분장실에서 현빈, 영탁 2,000원과 어깨를 맞댄 모습을 담아 형제 케미를 몸소 증명했다. 몇 시간 후 옥탑천도라는 계정에는 이 사진이 이미 캘리그래피 프레임으로 제작돼 있었다. 비교 대신 존중, 경쟁 대신 동행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카메라는 잦아들었지만 이야기의 열기는 아직 뜨겁다. 라디오 스타 무대 위에서 던져진 한 줄 질문과 옥탑방 벽 한가득 붙은 셀카들이 교차하며 트로트 팬덤은 이전과 다른 길을 탐험하고 있다. 비교가 아닌 공생. 덕질이 곧 치유. 그리고 노래가 삶의 인공호흡기가 되는 시대. 여기 모인 모든 별과 꽃 그리고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질문이 날아와도 어떤 벽이 솟아도 우리는 결국 노래 속으로 다시 숨쉬러 돌아온다는 것을.